미스터 선샤인으로 알려진 황교안 지사의 유해 봉환 일정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묘소를 개장하고 다음 달 9일 한국으로 봉환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추진하고 있는 영주권과 시민권 수수료의 인상안이 강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인 의사 주애리 씨에게 법원이 241만 달러가 넘는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퀸즈 플러싱 시티필드 주차장에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뉴욕주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의 신축 건물에서는 가스레인지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스터 선샤인으로 알려진 황교안 지사의 유해 봉환 일정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묘소를 개장하고 다음 달 9일 한국으로 봉환하게 됩니다. 한국 봉환에 앞서 추모 행사와 함께 일반인들의 참배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일생을 불태웠지만 끝내 독립을 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순국한 황교안 지사. 미국 땅에 잠들어 있는 황교안 지사의 유해가 순국 100년 만에 독립을 이룬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국 국가보훈처는 지난 14일 뉴욕시 보건국으로부터 뉴욕 퀸즈 마운트 올리벳 공동묘지에 안장돼 있는 황 지사의 유해를 한국으로 이장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발급받은 데 이어 송환일을 내달 9일로 결정하고 봉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황 지사의 유해는 항공편을 통해 한국으로 봉환되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대한민국 정부 주관으로 봉환식이 진행되고 10일에는 대전에 위치한 국립현충원에 안장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다음 주 28일 황 지사의 묘소를 개장하고 황 지사의 유해를 화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달 7일에서 8일 사이에는 조문소를 마련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황 지사를 위한 일반인들의 참배를 받을 예정입니다. 미국 땅에 잠들어 100년 동안 잊혀져 왔던 황 지사는 지난 2008년 뉴욕 한인교회 장철호 목사가 묘비를 발견한 후 2013년부터 유해 봉환이 추진돼 왔지만 법적인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최근에는 황 지사의 삶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 큰 인기를 얻게 되면서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황 지사의 숭고한 일생이 널리 알려지고 유해를 한국으로 봉환하기 위한 열망이 커져왔습니다. 결국 100년 만에 황 지사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면서 황 지사의 넋을 기릴 수 있게 됐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추진하고 있는 영주권과 시민권 수수료의 인상안이 강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상안에 따르면 가족이민 신청서는 33%, H-1B 신청서는 70% 인상되고 주재원 비자는 3배 이상 오르게 됩니다. 지난 21일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월에 발표했던 이민서류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됐다면서 최종안이 나오는 대로 연방관보에 게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당시 제시한 이민수수료 인상안에 따르면 가족이민 신청서의 경우 현행보다 33% 오른 $710로 변경되고 배우자 초청의 경우 현행 $1,760에서 $3,640로 2배 가까이 오릅니다. 또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현행 $640에서 $760로 19% 오르고 영주권 신청서의 경우 현행 $1,140에서 $1,540로 취업 신청서는 $700에서 $715로 변경됩니다. 이 밖에 전문직 취업 비자는 현행 $460에서 70% 인상돼 $780로, 주재원 비자는 $460에서 $1,385로 3배 이상 오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전체 예산의 98%를 수수료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수수료 수입이 약 40% 줄어들었고 연방의회에서 예산 증원을 거부해서 적재 서류를 해소할 인원 충원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예산난을 타개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이후 변경되지 않은 현행 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견 수렴 기간에 접수된 7천여 건의 의견이 대부분 반대하는 내용이라 일부 수수료에는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인 의사 주애리 씨에게는 21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는데요. 법원이 여기에 추가로 241만 달러가 넘는 금액의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저지 연방법원의 윌리엄 마티니 판사는 21일 주 씨에게 메디케어 청구 사기와 관련해 몰수금 $241만 $8,769를 판결했습니다.
지난 2월 9일 징역 21개월, 보호관찰 2년을 선고한 데 이어 추가 판결입니다. 이로써 지난 2019년 메디케어 청구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온 주 씨에 대한 1심 판결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주 씨 측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항소 통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주 씨는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어제 커네티컷의 댄버리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주 씨 측 변호인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거부했습니다. 주 씨는 수감에 앞서 SNS를 통해 보낸 메시지에서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계속해서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퀸즈 플러싱 시티필드 주차장에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뉴욕주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카지노 설립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공원지였던 해당 부지의 활용을 중단하도록 승인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지난 22일 제프리 노블이 뉴욕주 하원의원은 시티필드 인근 윌레츠 포인트 일대를 뉴욕시가 공원지로서 활용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승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뉴욕주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지역 매체 더시티에 따르면 이는 현재 카지노 설립 등 재개발이 추진 중인 윌레츠 포인트의 시티필드 주차장 일대가 1939년 플러싱 매도 코로나 파크의 일부로 지정된 공원지이기 때문에 건설 계획 추진에 있어 필요한 입법 절차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안은 뉴욕 매치 구단주 스티브 코엔이 소유한 로비업체 뉴 그린 윌레츠 LLC와 계열사와의 임대계약 체결을 통해 해당 토지를 공원지로 활용하는 것을 중단하는 대신 개발업체가 최소 20에이커 이상의 대체 공원을 만들고 기존 녹지 공간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퀸즈 플러싱 인근에 카지노가 들어서는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23일 민권센터는 현재 플러싱 빈곤율 증가 비율이 뉴욕시 평균의 28배에 달하고 있는데 매도 코로나 파크의 카지노 건설이 결정될 경우 현재 플러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반강제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할 위기를 맞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마약 중독과 경제적 불안, 위생과 스몰 비즈니스, 공공보건 악영향 등 다양한 주민들의 공공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온라인 서명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은행 파산으로 인한 예금 보호 방안에 대해 하루 만에 상반된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시장에서도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여파로 시작된 금융 불안에 대해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장관은 어제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예금보호 방안을 두고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취해야 하는 중요한 도구들을 사용했고 이런 도구들은 다시 사용될 수도 있다며 확실히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옐런 장관은 바로 전날 상원 세출위원회 금융소위 청문회에서는 현재 예금보호 한도인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전체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 보호 한도를 보장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은행주들이 급락하고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자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옐런 장관의 발언이 오락가락하면서 오히려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실제로 옐런 장관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하루마다 발언을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SVB 파산 이후 금융 불안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은행들의 위기가 대형은행, 나아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의 신속한 대응 조치에도 불구하고 은행 시스템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른 부문과 미국의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융,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미국 시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최고 경영자는 최근 은행 파산과 부실 우려가 신용 위기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몇몇 은행들이 문제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전했습니다. 폭락한 암호화폐 테라 루나코인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 11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뉴욕 검찰은 권도형을 증권 사기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금융 사기, 시세 조작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뉴욕 검찰이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을 증권 사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금융 사기와 시세 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내무부는 어제 권도형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몬테네그로 수도 포트고리차에서 검거됐고 그와 측근 한모 씨로 추정되는 다른 한 명이 위조된 코스타리카, 벨기에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검거가 미국 당국의 요청에 의해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미 증권거래위원회도 권도영과 그가 창업한 가상화폐 테라 USD 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한 바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범죄합수단도 지난해 9월 테라 USD 루나를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권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추적해왔고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해 적색 수배를 내린 바 있습니다. 권도영은 테라 USD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속해서 발행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 USD는 자매 코인 루나와의 교환 등을 통해 달러화와 1대1의 고정 교환 비율을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관련 시스템이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테라 USD와 루나의 대규모 투매 사태가 발생했고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그 결과 테라폼랩스가 무너지면서 가상화폐 헤지펀드 3에로스 캐피털과 코인 중개, 대부업체 보이저 디지털, 거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등의 연쇄 파산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의 신축 건물에서는 가스레인지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정부는 건강에 대한 유해성과 환경 오염 등의 이유로 가스레인지를 퇴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의원들은 대부분의 신축 건물에서 가스 등 화석연료 조리 기구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공화당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주 예산안에서 이런 방향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 법안 타결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뉴욕주 상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의 신축 공사에서 화석연료 벽난로와 온수기, 빨래 건조기와 가스 스토브 등을 금지하는 의안에 찬성했습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하면 뉴욕은 입법을 통해 이런 조치를 취하는 첫 번째 주가 됩니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은 건축 조례를 통해 비슷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보장하는 최종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가스레인지 규제는 뉴욕주에서 논의 중인 모든 세계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에서 논의되는 세계 제안은 비상용 발전기와 병원, 빨래방과 상업용 주방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연방소비자상품안전위원회 위원이 가스레인지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전국적으로 이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공화당에서는 반대 입장이 많습니다. 공화당 대선 잠룡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가스레인지에 면세 혜택을 줘야 한다면서 연방 관리들이 가스레인지를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법상으로는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가 없는 매장에서 마리화나를 판매하다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이런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에 대한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주 마리화나 관리국, 조세금융국에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법안은 단속을 통해 불법 작물 또는 제품이 적발될 경우 최대 20만 달러,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없이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에는 매일 $10,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초강력 벌금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법상으로는 판매 라이선스가 없는 매장에서 마리화나를 판매하다 적발돼도 영업 정지가 불가능하고 벌금 또한 최대 $250에 그쳐 원활한 단속이 어렵다는 비판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맨하튼 검찰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불법적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있는 매장은 약 1,400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리화나관리위원회와 주 보건국 등은 불법 마리화나의 경우 유통 과정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의료 마리화나 업계가 의뢰해 무작위로 테스트한 결과에 따르면 약 40%의 제품에서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니켈, 납성분 등 8가지 오염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뉴요커들에게 더 안전한 마리화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 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쇼핑몰에서 10대 청소년이 동양인 경비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습니다. 인종차별 폭행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톤스타운 갤러리아 대형 쇼핑몰에서 10대 흑인 여학생이 무방비 상태인 동양인 경비원을 뒤에서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여학생은 주먹을 들고 달려와 경비원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경비원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넘어졌고 날카로운 금속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주변 동료 경비원들과 친구들이 여학생을 저지했지만 여학생은 끝까지 남성의 옷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했는데 현재까지 공격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해당 영상은 지난 15일부터 사흘에 걸쳐 발생한 청소년 폭력 사건 가운데 한 사례를 담은 장면입니다. 이 영상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범죄를 기록하는 트위터 계정인 아시안 크라임 리포트에 게시됐고 가해자는 인근 고등학교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같은 날 쇼핑몰 푸드코트에서도 10대 청소년 패거리가 2명의 피해자를 폭행했는데 현재 피해자는 동양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 경찰은 연달아 발생한 10대 청소년들의 공격 이후 쇼핑몰 보안을 강화하고 추가 순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텍사스주 의회가 어제 양국 간 협력 및 동맹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연방의회는 물론 50개 주 의회 가운데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텍사스주가 처음입니다. 결의안에서 두 의회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할 것을 결의한다며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현 미국 정부가 국빈 방문하도록 초청한 두 번째 지도자로 4월 26일 백악관에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20일부터 4일간 카카오톡과 위챗, 라인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인회, 한상, 한글학교 등 재외동포 단체장 2,46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70%는 서울을, 14%는 인천을, 10%는 경기 지역을 각각 선택했습니다. 그 외 지역은 6%에 그쳤습니다. 각국별 집계에서도 독립국가연합, 대양주,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에서 모두 서울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와이오밍주 법원이 주 정부의 낙태 금지 조치를 잠정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마크 고든 와이오밍 주지사는 모든 낙태 시술과 별도의 낙태약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법안은 성폭행, 근친상간, 여성의 생명을 구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낙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과 최대 $2만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오는 31일 오후 7시 30분 맨하탄 링컨센터 데이빗 루벤스타인 아트리움에서 한인 DJ 피치가 이끄는 K-팝 댄스나잇 행사를 개최합니다.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DJ 피치는 지난 2019년부터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유명 클럽 미션의 메인 DJ 중 한 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관객들이 K-팝 안무를 배워보는 강습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강사로는 걸그룹 미스에이 출신 미니 안무 강습을 맡을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고 선착순 입장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